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빵을 만드는 기계 또한 소도구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청소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과 제빵 기기 중에서 제과하고 제빵에 같이 사용하는 기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과 제빵을 만들 때 쓰는 조그만 소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빵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빵 전용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과 제빵 기기에서 믹서입니다. 자, 믹서는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부피가 큰 걸 우리가 보통 기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이 되어 있고 좀 작은 걸 우리가 이제 소도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합회를 만들고 재료를 달 때 우리는 이제 그 저울을 사용하죠. 근데 이 저울은 우리가 이제 소도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이제 조금 부피가 큰 믹서를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믹서기는 뭐 저희가 빵을 배우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과점의 초창기에는 다 손으로 반죽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글루텐 결합도 힘들고 또 이제 만드는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 반죽기의 믹서기의 종류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고 또 성능도 만드는 업체별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간혹 가다 보면은 이 믹서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수평형이냐, 수직형이냐, 수평형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보면은 어떤 것이 수평이고 어떤 것이 수직형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죽을 할 때는 재료를 단 밀가루라든가 제빵 계량제, 뭐 이스트 이런 걸 다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빵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훅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갈고리처럼 생긴 훅을 사용을 하고, 근데 가자에서는 거품을 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거품기 형태로 생긴 휘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물론 이제 빵을 할 때에 거품기를 갖다가 다른 그 부속적인 거 중에서 빵 반죽 외에 빵 반죽에 뭘 올린다든가 할 때 또 거품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빵에는 훅만 사용한다가 아니고 또 빵에 만들 때 다른 그 부속물을 만들 때는 휘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훅으로 일단 빵 반죽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재료에다 물을 넣어서 반죽을 갖다가 이렇게 섞이게 되죠.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혼합입니다. 맨 처음에 각 재료들하고 물하고 섞이면서, 물론 이제 그때 공기도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재료들을 먼저 이렇게 혼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죽을 갖다가 이제 밀어주면서 자꾸만 글루텐이 형성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고, 글루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물의 수화가 다 이루어지면 조금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두드림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의 이제 글루텐이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 또 자체의 수분에 의해서 수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마찰열도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직형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 버티컬 믹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우리 제과점에서도 이 믹서기를 가지고 빵 반죽도 하고 과자 반죽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믹서기는 거품기를 넣어가지고 거품을 일으키는, 그래서 달걀을 많이 사용한 그런 과자 반죽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계예요. 근데 우리 제과점에는 이렇게 다음에 보여드릴 이제 수평형이 있는데 그 수평형 믹서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사건이와 또 여건상 이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수직형만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이 믹싱 볼의 크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제과점 그러면은 이 수직형, 그러니까 주말서 이 훅을 갖다가 매달리고 있는 이 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수직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 믹서기를 가지고 빵 반죽도 하고 과자 반죽도 하는 게 우리 제과점의 일반적인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다음이 이제 그 수평형 믹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직형은 반죽을 넣어서 이렇게 훅으로 돌리면서 반죽을 옆으로 돌리면서 이제 두드림을 해주는 거지만은 이 수평형은 날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밀가루를 넣고 물을 넣으면은 이렇게 치게 되면은 튀쳐나오겠죠. 그래서 이 믹서기는 꼭 뚜껑을 닫고 해야 됩니다. 뚜껑을 닫아야지만 안에서 밀가루하고 재료들이 수화를 하고 한 덩어리로 뭉치는 동안에는 반죽이 이제 튀어나오지 못하게 뚜껑을 닫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빵 반죽의 기본적인 온도가 보통 대부분은 다 27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건상 여름에는 이 작업장의 온도가 굉장히 더워요. 오븐도 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덮고 나서 반죽을 치게 되면은 얼음물을 넣었다고 해도 빵 반죽의 온도가 27도가 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제과점에서는 보통 이걸 못 쓰게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림을 다른 이제 그 반죽기를 보여드리겠지만은, 근데 큰 데서 양산공장 빵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는 이 수평 믹서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 찬물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빵 반죽의 온도가 27도가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찬물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믹서기를 차갑게 해줘요. 그럼 빵 반죽의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럼 그것이 게이지로 이 믹서기 앞에 찍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빵을 반죽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수직 믹서기는 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죽의 가운데 부분에서만 매달리고 위에 있는 반죽은 반죽이 안 돼요. 그래서 자주 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빵 반죽을 치는 전용 믹서기는 이 수평 믹서기가 정상적인 믹서기예요. 근데 이제 여건상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름에 온도가 높은 거 또한 이런 공간을 하나 더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과점에 우리나라에 있는 제과점들의 그 공장이 그렇게 넓지가 못한데 또 이런 믹서기를 하나 더 놓고 빵만 할 때만 쓰거든요. 나머지는 또 안 써요. 그럼 공간 차지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믹서기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스파이럴 믹서입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선형 믹서라고 하는데,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선은 훅이 내장되어 있어 프랑스 빵, 독일 빵, 토스트 브레드 같이 된 반죽이나 글루텐 형성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밀가루와 빵을 만들 때 적합하다. 그래서 이 믹서기는 주로 이제 유럽형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밀가루가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밀가루가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 수입한 걸 가지고 빵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유럽형은 이 단백질의 그 양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밀가루보다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죽을 갖다가 많이 엉겨가지고 힘있게 막 두드림하거나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섞어만 주는 겁니다. 섞어만 주면서 글루텐을 갖다가 서서히 이렇게 만들게 하는 믹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치대는 거는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를 보시면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나선형으로 계속 돌리면서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럽빵은 온도를 좀 낮게 하고 설탕을 많이 안 넣기 때문에 발효를 오래 해요. 그때 이제 이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 속에 있는 산소에 의해 가지고 이 글루텐이 조금 더 단단하게 되고 또 이스트도
활동을 좀 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빵만 이렇게 유럽형 밀가루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스파이럴 믹서예요. 그래서 글루텐이 많이 없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 반죽을 만들 때 사용하는 믹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부속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믹서기를 사용할 때 어떤 그 부속 도구가 있는데, 일단 이 보이는 거는 이제 믹싱 볼입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넣어서 이 안에다 훅을 집어넣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믹싱 볼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반죽량을 갖다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크기라냐면은 반 정도는 채울 수가 있어요. 빵 반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믹싱 볼에 비해서 반보다 높으면은 밀가루가 튀어나와요. 또 너무 작으면은 반죽을 옆에서 치대해 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 돌아요. 겉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 믹싱기의 용량에 약 내가 반죽을 다 하는데 빵을 만드는데 10kg가 된다. 그런 믹싱기의 용량은 믹싱볼의 용량은 한 15kg 정도짜리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반죽이 그 안에서 잘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다음에 2번 반죽 날개. 그래서 이 가운데 축에다가 매달려 가지고 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퍼, 거품기 형태 된 거고, 그다음 비터. 이거는 이제 섞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쇼트닝이 너무 단단하다. 그럼 이제 쇼트닝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그럼 막 치대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이 계속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기계에 넣어서 거품 내지 않고, 또 글루텐도 형성시키지 않고 그냥 반죽을 약간 부드럽게 한다든가 뭉쳐주기만 하는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훅이 있습니다. 훅은 이제 단백질을 갖다가 형성시켜주는 그런 갈고리 형태의 모양인데, 이 훅도 제조회사마다 다 틀려요. 끝에 휘어진 부분, 길이, 그다음에 믹싱볼하고 닿는 간격 이런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믹싱기를 구입할 때에 맞는 내가 무슨 빵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믹싱기를 갖다가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믹싱기 업체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믹싱기 하나 갖다 주세요. 뭐 가격만 물어보고, 그럼 막상 이제 내가 어떤 빵을 만들려고 할 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믹싱기도 여러분이 어떤 빵이 만들 거냐 그걸 정해놓고 믹싱을 갖다가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왼쪽부터 휘퍼 이건 돌아가면서 공기를 많이 스며들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운데 비터는 그냥 반죽 예를 든 것처럼 쇼트닝이 아주 겨울에 딱딱해요. 그럼 뭐 칼로 해도 잘 안 잘라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믹싱볼에다 넣고 비터를 돌리면서 약간 열이 생기게 했던 마찰열이 거기에서 이제 쇼트닝이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훅은 주로 이제 빵 반죽 전용 부속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파이룰라입니다. 파이룰라도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또 앞에서 데니스 패트리 할 때도 파이룰라 가지고 반죽을 밀고 젓고 한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이룰라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반죽을 큰 상태, 분할하지 않은 반죽, 큰 상태를 갖다가 얇게 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접는다든가 도너츠 같은 거를 찍어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갖다가 평평하게 만드는데 이제 롤러가 있어요. 이 롤러를 자꾸만 간격을 좁아주면서 간격을 좁히면서 반죽을 조금 얇게 하면서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기계를 파이룰라라고 합니다. 자, 파이룰라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쓸 때가 페이스트리 만들 때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스위트롤, 그다음에 빵 도너츠 할 때 이렇게 찍어내는 빵 도너츠 모양 만드는 거 말고요. 그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페이스트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다 이 파이룰라가 나와요. 왜냐하면 파이룰라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페이스트리는 여러 겹을 접어가지고 결을 만드는 건데, 이게 사람 손으로 하면요 암만 기술이 좋다고 해도 반죽을 갖다가 밀 때 똑같은 높이로
똑같이 계속 밀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파이로라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 간격만 맞춰서 조금 줄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간격으로 돼요. 그래서 결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이해가 빠른 게 저거죠. 크루아상. 크루아상 보면 결이 있죠. 이 결을 갖다가 똑같은 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다음에는 이제 오븐입니다. 오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빵을 갖다가 어떤 빵을 굽느냐, 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네, 다만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데크오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데크오븐은 일반적으로 식빵을 굽는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빵은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오븐의 높이가 식빵을 바로 2차 발효가 끝난 거를 집어넣으면 좀 부풀죠. 오븐 라이즈가 생기고 오븐 스프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빵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것이 너무 또 이제 위에 윗불하고 가까우면 타니까 공간이 생기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식빵 반죽보다 더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데크 오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크 오븐 가지고 일반적으로 모든 제품들이 우리 제과점에서는 거의 다 나와요. 물론 이제 조금 규모가 큰 제과점은 바게트 빵을 굽는 오븐이 따로 있고 피자를 굽는 오븐이 따로 있고 쿠키를 굽는 오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치를 다 해놓으려면은 네,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공간 차지도 많이 하니까 일반 이제 제과점은 이 데크 오븐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일단 공간이 넓으니까 식빵보다 작은 거는 다 고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데크 오븐이라고 하는 거는 윗불, 밑불 이 두 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불 몇 도, 200도, 밑에 불 150도 이렇게 해서 온도를 맞춘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2차 발효가 끝나 식빵 같은 걸 구게 되면은 위에 색깔 나고 옆에 색깔 나고 옆에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데크 오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집어넣고 빼는 데가 같은 거예요. 문을 열고 집어넣고 나서 다 시간 되면 문 열고 빼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데크 오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자 왼쪽 거는 피자를 굽는 오븐이에요. 피자를 보시면 이제 밑에 나무주걱 동그란 나무주걱에다가 피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븐에 넣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얼른 옆에 있는 오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높이가 틀려요. 그렇죠? 예, 식빵을 이 데크 오븐은 식빵을 굽기 위해서 높게 만든 거고 피자 오븐은 높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서 빨리 옆에 있는 빵 반죽하고 충전물에 있는 크림치즈만 모짜렐라 치즈만 빨리 녹고 색깔만 약간 남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낮으면은 열선이 빨리 반죽이 닿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자를 갖다가 이 데크 오븐에다 굽는다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열이 높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닿는 열이. 그동안에 계속 빵 반죽은 열이 나오면서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분이 증발이 돼요. 그래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자를 구울 때는 위에 열선이 낮은 이런 오븐을 쓰시는 게 정석이에요. 그다음에 데크 오븐도 보시면은 이제 문을 갖다가 지금 이 데크 오븐은 문이 위에서 밑으로 내린 그 형태의 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문이 밑에서 위로 여는 것들이 이제 주로 유럽형이 주로 그런 게 많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데크 오븐은 문을 갖다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요. 왜냐하면 주로 식빵을 굽는 오븐이었기 때문에 발효실에서 부풀은 그 2차 발효가 끝난 반죽을 오븐에 넣을 때 하나씩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간 것이 나중에 들어간 것에 비해서 부피가 틀리기 때문에 먼저 이 문 위에다가 다 갖다 놓는 겁니다. 내가 10개를 구워야 되겠다. 이 오븐에 식빵을 10개 굽는 오븐이라면 일단 10개를 다 갖다 놔요. 그러고 나서 5개씩 맞춰가지고 딱 집어넣고 또 5개 맞춰서 딱 집어넣고 문 닫고. 그러니까 그 오븐에서 넣기 전에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문이에요. 근데 유럽은 보통 이제 허스브레드 개통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굽는 것들이거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별도 장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게트를 여러 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븐에다 집어넣고 틀을 빼내면은 바게트 빵 반죽만 오븐에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그게 필요 없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 도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이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문이 위로 열리면은 열선실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보통 열은 밑에보다 위에가 높아요. 그래서 문을 열게 되면은 열이 급속히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문을 갖다가 위로 열게 되면은 이 문이 열이 나오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손실에 대해서도 밑으로 여는 오븐하고 문을 위로 여는 오븐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터널 오븐입니다. 터널 오븐은 일반 우리 제과점에서는 뭐 사용할 수가 없고요. 보통 15m, 25m 이렇게 깁니다. 가지고 이거는 연속적으로 24시간 주로 이제 만드는 공장에서 한번 열을 주면은 계속 빵을 집어넣으면 계속 빵이 나와요. 예, 다만 이제 빵마다 굽는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조금 뭐 여러 단품목 예를 들어 식빵만 한다. 그럼 식빵만 계속 쭉 24시간 동안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식빵을 굽다가 내가 이제 앙금빵을 구워야 되겠다. 그럼 온도가 틀려요. 식빵은 180도 굽는데 앙금빵은 200도 쏘아요. 그럼 그 온도를 또 올라가는 동안에 스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길기 때문에 열이 나오면은 그 오븐에 그 옆에 그 셀이 돼 가지고 있는데 셀이 달궈지겠죠. 달궈진 셀에 있는 열이 이제 배출이 돼요. 배출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전기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터널 오븐은 데코 오븐보다는 열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A 부분에서 빵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제 B 부분으로 나오면은 B 부분에서 이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씩 이제 락카에다가 꽂아 놓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화살표 있는 이 사이에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서 처음에 빵이 들어갔을 때 빵이 너무 부풀었다. 그럼 처음에 너무 많이 부풀면은 온도를 세게 해가지고 더 못 부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너무 세면 이제 중간에 가서 색깔이 진해지니까 이제 중간은 색깔을 좀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온도를 낮춰줘가지고 수분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마다 온도 조절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다음은 이제 컨벡션 오븐입니다. 주로 이제 이 컨벡션 오븐은 일반적인 데코 오븐에서 굽는 빵은 일반적으로 부피를 위주로 하는 빵들이 많아요. 예, 식빵처럼. 근데 이제 컨벡션 오븐은 이 오븐에 가운데에 선풍기가 있어가지고 회전 날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열을 갖다가 강제로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데코 오븐은 위에서만 열이 나오고 밑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옆에는 색깔이 짙게 나거나 아주 약하게 나요.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컨벡션 오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븐 안에 있는 열을 강제로 순환시키면 이 옆면까지도 색깔이 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빵을 많이 부풀려야 되는 제품에서 이 옆면의 색깔이 빨리 나면은 빵이 안 부풀어요. 그러니까 주로 빵을 갖다 부피를 위주로 하는 거는 데코 오븐에다 굽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밤빵 같은 거 있죠. 반죽에다 밤을 넣었어요. 그럼 이 밤의 무게에서 반죽이 무거워요. 이건 잘 안 부풀게 해요. 근데 이럴 때는 옆면까지 열을 주면은 안에까지 열이 들어가면서 빵이 훨씬 더 잘 부풀게 돼요. 그래서 이 데코 오븐에 굽는 제품하고 그다음에 컨벡션 오븐에 굽는 제품하고를 구별을 해가지고 구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요 안에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선풍기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열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열이 고른 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컨벡션 오븐을 많이 쓰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에 이제 회전식 오븐입니다. 이 회전식 오븐은 이제 조금 양산 공장, 조그만 데서는 좀 힘들고요. 공간이 좀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많이 해야 돼요. 조그만 양을 몇 개씩 하는 건 데코 오븐에서는
뭐 철판이 앙금방이 12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24개를 한 번에 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로타리 오븐은 많은 철판 수를 집어넣고 굽는 오븐이에요. 그래서 회전식 오븐이나 로타리 오븐 같은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종류도 안에 있는 락카에다가 바로 꽂아서 굽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밖에서 락카에다 꽂은 걸 갖다가 락카채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회전식 로타리 오븐에 대한 굽는 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드린 것보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발효가 다 된 겁니다. 발효가 다 된 거를 이제 로터리 오븐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는 동안에 이 락카가 움직이지 않게 지금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밑에 고정해주고 위에 고정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이제 색깔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양이 좀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시간이 되면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문이 자동으로 꽉 닫히게 되는 거 열고 나서 이렇게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딱 맞게 빠질 수 있도록 고정시켜 가지고, 지금 고정돼 있죠? 이걸 딱 이제 빼기 편하게 자리를 딱 맞춰 가지고 빼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로터리 오븐이라는 걸 회전이 된다, 많은 양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은 안 잊어먹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피자 오븐도 봤었고, 데코 오븐도 봤었고, 컨벡션 오븐도 봤었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시겠지만은, 뭐 이제 시간상 제가 조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로터리 오븐만 지금 제가 하나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빠릅니다. 지금 벌써 앞에 파이롤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로만 제가 롤라를 줄이면서 반죽을 넓게 핀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유튜브 가서 파이롤라 치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간도 거저 짧은 거 가지고 선택해서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고 문제는 잘 안 잊어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책만 보고 빨리 문제 풀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그런 데 시간 투자를 해 주시면은 한 번에 붙을 수가 있는 거야. 다음에는 이제 소도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믹서기, 그다음에 오븐, 뭐 이런 걸 이제 봤어요. 자, 이제는 그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이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빵을 만들 때 계속 작업돼 있어야 될 것이 주로 이 스크래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스크래퍼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긁는 용입니다. 이렇게 긁는 용인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1번하고 2번처럼 쇠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약간씩 이제 틀려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빵 반죽을 주로 자를 때 사용을 하고, 자 3번은 일반적으로 과자를 할 때, 특히 롤케이크 같은 거 할 때 윗면을 팬에다가 반죽을 넣고 팽팽하게 해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4번을 보시면은 윗면이 약간 곡선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믹싱볼을 한번 봤었죠. 빵 반죽할 때 믹싱볼이 약간 곡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믹싱볼에 반죽이 묻어 있거나 그런 걸 긁을 때 사용하는 것이 4번에 해당되는 스크래퍼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무주걱입니다. 이것도 특히 이제 빵 반죽보다는 과자 반죽에서 많이 쓰죠. 과자 반죽이 주로 페이스트 상태 액체 재료이기 때문에 반죽이 많이 믹싱볼에 묻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긁어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2번 고무주걱이고, 우선은 이제 고무주걱보다는 이 알뜰주걱 가지고 다 해결합니다.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은 거기다가 알뜰주걱 그러면 이 사진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편하고, 그리고 뭐 사용하기에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하여튼 뭐 알뜰주걱 그러면 거기다가 이 모양의 사진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무 주걱은 설명을 이게 안 드리는데, 나무 주걱하고 그럼 알뜰 주걱하고 뭐가 틀리냐? 그런데 제일 큰 거는 손잡이에요. 또한 반죽이 양이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간다면은 시험 때는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감독관들이 봅니다. 근데 제가 점수 할 때는 뭐 소비자가 안 보게 칸막이 하면 모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가자 반죽을 했습니다. 근데 가자 반죽을 하니까 이 알뜰 주걱 가지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가 좀 손으로 합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내가 위생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손잡이가 긴 나무 주걱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죽량이 많으면은 나무 주걱을 사용을 하고, 반죽량이 작고 또 자주 긁어져야 하는 것,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자주 달라붙어요. 녹으면서. 그럴 때는 알뜰 주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반죽량이 많고 내가 손에 반죽이 안 닿게 하려면은 자루가 긴 나무 주걱을 사용을 하고, 반죽량이 작고 뭐 자주 굵어지고 그러면은 알뜰 주걱이나 고무 주걱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스쿱입니다. 스쿱은 이제 특히 양이 많은 밀가루 같은 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파츌라입니다. 이 스파츌라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길이가.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끝에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어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스파츌라는 우리가 이제 L자형이라고 불러요. 약간 올라와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자형, 그냥 평평한 것들은 그냥 어떤 제품에 뭘 바르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에 제품이 안 닿는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이 안에까지도 뭐 잼을 바르거나 그래야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일자로 하게 되면 손이 달라붙으니까 그때는 L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L자는 이제 손잡이가 좀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품을 어디까지 어떤 거를 바르느냐 할 때 주로 이제 L자냐 일자냐 이런 걸 이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케이크 회전 작업 때 일반적으로 이제 생일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이 판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생크림을 바르거나 어떤 모양 깍지로 디자인을 할 때 이걸 이제 돌리면요 저절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돌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하게끔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전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이제 연습용으로 나무로만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빵보다는 제가해서 특히 데코레이션 케이크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스파이크 롤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다이아몬드 커터고 2번은 스파이크 롤러예요. 그러면서 어떤 반죽을 갖다가 민 다음에 내가 모양을 갖다 전부 다 쭉 밀어서 똑같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겠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된 걸로 쭉 긁으면요 똑같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잘라지게 됩니다. 반죽이. 이건 이제 스파이크 롤러는 우리가 이제 어떤 파이 종류, 특히 파이 종류 같은 거 만들 때에 파이 반죽에다가 충전물을 넣어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은 이 반죽에 공기가 차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붕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반죽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고이지 말라고 반죽을 민 다음에 이 스파이크 롤러를 한번 쭉쭉 밀어주면 구멍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븐에서 구울 때 반죽에 있는 수분이 그 구멍으로 나가면서 반죽의 밑바닥이 들리는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디핑 포크입니다. 디핑 포크는 이제 초콜릿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초콜릿을 만들 때는 우리가 녹여서 사용을 하죠. 근데 어떤 제품에다가 특히 이제 셀이라고 하는 안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은 술을 갖다 집어넣는다든가 뭐 그런 초콜릿이 있어요. 하얀색. 거기다 이제 우리가 갈색 초콜릿을 입혀요. 그럼 이 갈색 초콜릿을 입힐 때 이 초콜릿은 녹아 있겠죠. 그 녹아 있는 초콜릿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디핑 포크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굴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떠가지고 동그란 그 셀이면은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걸로 받쳐가지고 옮기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디핑 포크입니다. 그다음에 펜하고 철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식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 중에 우선은 이제 저렇게 보면 가운데 밑부분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빵을 배울 때만 해도 저 구멍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빵을 굽게 되면 수분이 나가면서 빵이 팽창이 되면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빵을 빼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밑에 저렇게 구멍을 뚫고 놓으니까 압축이 되면서 팽창된 것도 좀 빠져나가면서 좀 펜에서 분리하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철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철판, 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펜이라고 하고 넓적하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빵 철판, 그냥 철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기도 높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펜의 높이가 높은 거는 빵을 갖다가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펜의 높이가 낮은 거는 쿠키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굽는 거, 높이를 유지도 안 하는 거는 옆에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열이 빨리 전달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앙금빵 같은 거는 좀 부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빵의 옆면까지 열이 닿으면 빵이 부풀다가 수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빵의 종류에 따라서 철판을 갖다가 높이가 높은 걸 썼냐, 낮은 걸 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동그릇입니다. 근데 보통 많이 끓이는 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럴 때 주로 이제 끓이는 걸 사용하는데 이 동에 열 전도율이 빠르죠. 빨리 그 열이 불다 올리면은 바로 열 전달을 하게 되니까 작업하기가 편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동에서는 앞서는 녹청이라는 거 항생이죠. 파란색으로 그 색깔이 변하는 게 있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금하고 식초로 좀 잘 식혀서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빵 반죽을 할 때 이스트 이해 가지고 온도를 잘 맞춰줘야지 발효가 잘 돼요. 그래서 반죽의 온도가 막 27도다, 25도다, 30도 이렇게 하잖아. 그 온도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계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빵 반죽만 한다면 이 범위가 높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27도, 30도만 된다고. 근데 간혹 우리가 이제 도넛을 할 때가 있어요. 도넛을 할 때는 이 도넛의 기름을 잴 때 180도 이상 되는 온도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봐가지고 내가 200도짜리 온도다. 200도까지 잴 수 있다. 그러면 빵 반죽도 될 수 있고 튀긴 기름의 온도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전자저울입니다. 재료를 갖다가 계량할 때 사용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단위가 1g씩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건 2g씩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저울도 주문할 때 그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전자저울 얼마요? 갖다 주세요 했는데 2g이 왔다. 그럼 1g이 달 때는 어떻게 달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채소 단위가 몇 g인가를 알고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둥비 저울은 조금 전자저울보다 양을 많이 달 때, 좀 더 무거운 거를 달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추를 놓고 뒤에다 재료를 놓고 평행이 될 때까지 재료를 넣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것이 이제 부둥비 저울입니다. 다음에 이제 짤주머니입니다. 짤주머니는 이제 특히 이제 쿠키 같은 거 짤 때 반죽을 담아 가지고 밑에 부분을 자르고 또한 이제 모양깍지를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건 이제 슈를 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슈를 짠다든가 버터쿠키를 짤 때 사용하고 종류에는 천으로 된 게 있고 비닐로 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양깍지는 데코레이션 케이크를 할 때 여러 가지 장미 모양을 만든다든가 물결 모양을 만든다든가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따로따로 주문해서 살 수가 있고 대부분은 딱 고정이 돼 있죠. 박스 안에 몇 가지가 딱 돼 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필요하고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방산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도구만 파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의 세트에 넣어서 잘 쓰는 거. 나머지 보면요. 안 쓰는 것들 많이 써요. 필요 없는 것들. 한 번도 안 써보는 것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골라서 이런 케이스에다 넣어서 하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붓이 있습니다. 붓은 주로 이제 덧가루를 털거나 위에 색깔을 낼 때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붓의 넓이가 틀려요. 많이.
그래서 이것도 어떤 데에 어떤 붓을 사용할 건가 골라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작업 테이블입니다. 작업 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어디다 놓고 반죽을 갖다 민다든가 뭐 성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 테이블도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번이 스탠드 작업입니다. 보통 이제 작업대는 스탠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겨울에 빵을 만들 때 이 작업장의 온도가 춥고 더군다나 아침에 보통 우리나라 겨울에 춥잖아요. 그렇죠? 막 19도, 15도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반죽을 쳐서 요 위에서 작업을 하면 빵 반죽의 온도가 27도인데 온도가 쭉쭉쭉 내려가면 발효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작업대를 쓰는 겁니다. 2번 작업대는 나무 작업대인데 이 나무는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텐보다는 주로 조금 큰 데 가면은 좀 해서 이 나무 작업대는 철판 같은 걸 올리지 못해요. 왜냐면 그 철판에 녹이 묻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빵 반죽만 하는 부분에서는 나무 작업대를 쓰고 내가 철판을 많이 넣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는 데는 스텐 작업대를 쓰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대리석 작업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콜릿을 주로 많이 하는 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초콜릿은 주로 녹였다가 굳혀야 되는데 이 굳힐 때 이 대리석은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빨리 초콜릿을 굳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뭘 만들 거냐에 따라서 어떤 작업들을 사용할 거냐 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데포지트는요, 반죽을 집어넣고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시간 돼서 똑같은 간격으로 짝짝짝짝 짜주는 거를 데포지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르래 칼은 일반적으로 이제 결을 내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스트리 종류, 크루아상 이런 결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반죽을 갖다가 민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자를 때 일단은 칼, 예를 들어서 가도로 반죽을 자른다. 그러면 반죽의 결이 죽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근데 이제 이 도르래 칼로 하게 되면은 쭉 밀면은 반죽을 이렇게 끊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결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결을 내는 퍼프 페스트리, 그다음에 데니시 페스트리, 그다음에 크루아상 이런 거를 반죽을 자를 때는 이 도르래 칼을 쓰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는 밀대입니다. 밀대는 이제 큰 거가 있고 작은 거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뭐 손도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 체질에 맞게끔 쓰시면 되고 여기 긴 밀대는 보통 이제 롤케이크 같은 거 오븐에서 나온 다음에 잼 바르고 말 때 이 길이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철판 길이가 60에 4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긴 밀대가 한 7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넓은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롤케이크를 말 때 사용한 것은 긴 밀대를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빵 반죽을 할 때는 조그만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빵칼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빵을 고가지고 나오면 껍질이 딱딱해요. 그걸 잘 자르기 위해서는 톱날로 돼 있는 칼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면이 다 그 톱날 형식으로 되어 있는 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빵용 빵에만 쓰는 전용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분할기입니다. 이 안에다가 반죽을 집어넣고 안에 구멍을 맞춰 놓으면은 반죽이 내려가고 뒤에서 밀고 전에 여러분이 맨 처음에 동영상에 본 것처럼 반죽을 이렇게 쭉 밀면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죽을 집어넣으면 안에서 피터를 밀고 앞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분할기, 디바이더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라운더입니다. 이렇게 잘라져서 나온 반죽을 여기에 가운데 있는 그 축이 돌아가면은 반죽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동그랗게 돼서 나와요. 이거 갖다가 이제 라운드라고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그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 아주 옛날 기계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거기다가 이 기계를 사용합니다. 여기다가는 반죽을 어느 정도 딱 맞춰서 놓고 이 안에다 집어넣고 딱 잡아당기고 스위치를 누르면요. 그래서 50g이면 50g이 딱 잘라지고 둥글리게 돼서 동그랗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거의다가 우리 제과점에서 이 분할기를 쓴 다음에는 이 세 번째 거, 맨 오른쪽 기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형기는 자, 분할했어요. 그다음 중간말이 한 다음에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주로 이 정형기를 사용할 때는 반죽을
쭉 밀어서 롤라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반죽이 들어가면 쭉 밀려서 롤라에서 나오면서 넓적한 것이 이렇게 말게 됩니다. 망으로 돼 있죠. 망에 걸리면서 동그랗게 말려서 나오게 되면은 밑에 철판에 쏙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빵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우리가 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같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빵 반죽을 집어넣고 잘라서 라운드로 가서 중간 발이 가서 중간 발이 한 다음에 다 되면은 몰드로 가가지고 몰드 안에 로라를 통과하면서 넓적하게 나오면은 말아가지고 툭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은 다 기계랑 할 때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보통은. 그다음에 이제 발효기입니다. 발효기는 그러니까 빵 반죽을 해가지고 부풀리는 그런 기계를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는 게 있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물을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도를 맞추는 거죠, 물로. 다음에 이제 도우 컨디셔너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냉동빵을 할 때 아마 도우 컨디셔너 얘기 들으셨죠. 반죽을 냉동을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 놓으면은 자기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2도에서 얼마 동안 또 조금 올라가면 얼마 동안 그러니까 밤새도록 온도가 올라가면서 천천히 해동을 시키면서 2차 발효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를 도우 컨디셔너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시면 자, 분할기 의한 식빵 분할은 최대 몇 번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반죽을 해가지고 분할하는 시간이 오래가 되면은 처음 분할한 건 괜찮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분할하고 둥글리기가 같이 이루어지니까요.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나머지 반죽은 자꾸만 부풀게 돼요. 부풀게 된다는 얘기는 반죽에 힘도 없어지고 또 알코올 냄새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20분 내에 끝내라.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앙금빵처럼 당과자 빵 종류는 한 30분 내에는 분할을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제빵용 믹서로 적합한 것은 1번 에어믹서, 2번 버티컬 믹서, 3번 연소식 믹서, 4번 스파이럴 믹서. 여기서 이제 제빵용은 스파이럴이 되죠. 반죽을 이렇게 쳐준다 그랬죠. 그래서 에어믹서는 가자형입니다. 가자형인데 일반적으로 가자 반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롤케이크를 한다고 합시다. 롤케이크 반죽을 하면은 달걀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반죽을 거품 위로 돌리면서 공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반죽이 이렇게 부풀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은 들어갔던 공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애당초 어떤 통에다가 반죽을 집어넣고 공기도 채워주죠. 딱 닫는 거예요. 완전히 밀폐돼가지고 그 안에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반죽 외에 가지고 남아있던 이 에어 공기를 전부 다 이 반죽에 들어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에어 믹서라고 합니다. 다음 중 반죽 10kg을 혼합할 때 가장 적합한 믹서의 용량. 그래서 이제 믹서의 용량보다는 이제 믹싱볼의 용량을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믹싱볼이 있을 때 못해도 재료가 50% 이상은 차줘야지만 반죽을 치대고 이겨지고 눌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kg 빵 반죽에 전체 양을 계산하니까 10kg가 되더라. 그럼 내가 사용할 믹싱볼의 용량은 15kg 용량짜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50%, 60%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 거는 믹싱볼의 절반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믹싱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 공부하는데 빵을 한 번도 안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다만 믹싱보다 반죽을 할 때 너무 작거나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럼 어디에요? 가운데 정도는 넣으라니.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일반적으로 약 5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공장 설비 중 제품의 생산 능력은 어떤 설비가 기준이 되는가? 내가 이제 먼저 간혹 가다가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럼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궁금한 것이 어떤 기계를 몇 대를 갖다 놔야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오븐입니다. 왜냐면
앞에서 빵을 갖다가 암만 많이 반죽을 해서 만들어 놔도 오븐에 굽는 용량이 작으면은 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 반죽들은 다 버려야 되죠. 또 반대로 오븐 용량은 많은데 생산량을 반죽을 믹싱기가 작아가지고 양이 작아요. 그럼 오븐이 남아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내가 제과점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상 양이 있겠죠. 하루에 식빵 몇 개, 앙금빵 몇 개, 뭐 소보로빵 몇 개,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오븐에다 놓고 계산한 거다. 오븐에서 한번 굴 수 있는 시간, 양, 그 다음에 굴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내가 8시간 근무를 한다면 몇 개씩 고나올 수 있겠구나.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르실도 크기를 구비를 해야 되고, 믹싱 크기도 구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5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맨 나중에 우리가 공정 중에서 맨 나중에 하는 것이 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앞에서 맞춰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은 소규모 제과점 주방 설비 중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테이블의 위치는 이제 작업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믹서 옆에 설치한다. 2번 냉장고 옆에 설치한다. 3번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4번 바로실 옆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3번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한다가 답인데, 이 주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빵을 만드는 공장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정확히 따지면은 제빵 공장이 되는 거죠. 제빵 제조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주방이라고 나온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빵을 만드는 그 장소를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작업대가 가운데서 줘야지만 뭘 갔다 오거나 또 뭘 해가지고 딴 데다 넣거나 이 동선이 짧게 돼요. 그래서 작업대는 모든 공장의 좀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수평형 믹서를 청소하는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평형은 이렇게 친 거죠. 그렇죠? 수직형은 이렇게 돌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돌리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1번 청소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한다. 2번 생산 직후 청소를 실시한다. 3번 물을 가득 채워 회전시킨다. 4번 금속으로 된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반죽을 긁어낸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수평 믹서기를 청소하는 방법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그럼 4번 이 기계를 보시면은 물을 넣고 돌려서 청소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세로되어 있잖아요. 세로되어 있는데 반죽이 묻었다고 세로된 스크래퍼로 긁으면은 말하자면 이제 상처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으로 하게 되면은 상처가 안 나니까 쇠 스크래퍼로 하지 말고 금속으로 얘기는 이제 쇠로 된 거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스크래퍼 봤을 때 1번하고 2번이 쇠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하지 말고 3번이나 4번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스크래퍼로 긁어줘야지만 이 반죽기의 안쪽이 조금 물론 상처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1번 디핀포크, 2번 오븐, 3번 파이롤라, 4번 오토스프레이. 자, 이거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금방 눈에 띄죠. 여기서는 이제 디핀포크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초콜릿을 녹인 초콜릿을 이렇게 옮길 때 동그란 원 손잡이에 달린 걸로 집어가지고 옮기거나, 그다음에 이제 초콜릿이 완전히 굳지 않은 거를 어떤 건가루 같은데, 뭐 레모 같은데 이렇게 굴리거나 묻히고 할 때는 이제 맨 끝에 있는 갈고리 형태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 손에 이제 습기도 있고 열도 있고 그러니까 달라붙게 되죠. 그러니까 그보다 얇게 만든 이런 디핑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제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그러니까 제과용도 있고 제빵용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제빵을 할 때 제과용보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를 물어보는 겁니다. 1번 모양깍지, 2번 돌림판 또한 해저판, 3번 짤주머니, 4번 스크래퍼. 네 개 다 써요.
제가 또 한우 제빵도 할 때 주로 계속 작업대, 빵을 만들 때 주로 있는 것이 뭐냐면 스크래퍼예요. 그러니까 빵을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나중에 치대고 뭐하고 할 동안에 이 스크래퍼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빵에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약간 헷갈려요. 스크래퍼 제가 또 쓰거든요. 아까처럼 롤케이크 같은 거 철판에다 놓고 윗면 평평하게 할 때도 일직선이 된 스크래퍼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또 잼 같은 거 바를 때도 숯받칠 아니면은 또 이 스크래퍼 가지고 또 점을 바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여러분이 혼동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이 빵을 갖다가 반죽할 때도 긁어주고, 그다음에 분할할 때도 잘라주고, 그다음에 작업할 때도 작업대에 달라붙으면 긁어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스크래퍼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빵 기물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믹싱기, 중성세제나 약알성 세제로 깨끗이 닦는다. 2번 바르기, 습기를 제거하고 건조시킨다. 3번 오븐, 가열기기 힘으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냥 둔다. 4번 파이롤라, 헝겊이나 스크래퍼 부분에 이물질을 청소한다. 여기서는 이제 3번, 예를 들어서 오븐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빵을 구우면서 여러 가지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븐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븐은 주 2회 이상 또 오븐 크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븐에서 구울 때 빵에 있는 기름이 오븐의 그 창문에 달라붙어 가지고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닦아주는 또 청소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 오븐도 한 2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과 제빵 기기, 제과 제빵 도구, 또한 제빵 전용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이 제빵 기능사에 대해서 마지막 차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모의 필기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이 필기 도구 준비해 놨다가 체크해 가지고 여러분이 몇 개를 맞을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본인 실력을 갖다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